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우영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네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우리 수험생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결과, 좋은 결과를 거둘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지난 시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는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항상 반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의 시간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32페이지 그리고 133페이지 본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본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민위귀하고 사직차지하고 군위경하니라. 백성이 귀중하고 사직이 이보다 다음이고 군주는 경미하니라. 시고로 득호 구민이 위 천자요, 득호 천자 위 제후요, 득호 제후 위 대분이라. 이 때문에 구민에게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되느니라. 자, 오늘의 본문 보니까 오늘의 본문은 맹자왈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네요. 자, 누구누구 자왈 하는 거는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자왈, 자왈 하는 부분에서 많이 봤죠. 자, 이 아들 자라는 글자가 어떤 분의 성씨 뒤에 붙으면 어떤 의미다. 네, 누구누구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을 높여드릴 때 누구누구 자 이렇게 불러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맹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맹자왈이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맹자가 어떤 말씀하셨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위귀네요. 두 번째 글자 할 위자는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뭐뭐 하다, 영어로 치면 do의 뜻이죠. 그리고 뭐뭐이다, be, 뭐뭐가 되다, become, 마지막으로 뭐뭐를 위해서 for, 이렇게 do, be, become, for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는 뭐뭐이다, 비동사의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 is 귀네요. 백성은 귀하다, the people is valuable,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네요. 자, 백성은 귀하다. 그리고 사직차지네요. 자, 마지막 글자 어조사지 많이 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어조사지는 먼저 가다라는 뜻의 실사적인 활용이 있고,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뭐뭐의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허사의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는 대명사, 대명사지로 쓰였어요. 자, 사직차지의 차는 어디에 대해서 버금간다, 뭐뭐에 둘째 간다, 이런 뜻이니까 사직은 이 대명사의 둘째 간다 라는 의미네요. 자, 그러면 이 대명사 지가 가리키는 바는 뭘까요? 앞에 나온 백성 민자겠죠. 사직은 백성에 대해서 둘째 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사직이 뭘까? 여러분, 종묘, 사직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종묘는 지난 왕들, 그러니까 선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올리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직은 땅의 신, 그리고 곡식의 신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선대 왕들에 대한 제사, 그리고 어떤 곡식의 신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이 유교 국가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의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국가의 정체성이다 라고 볼 정도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지금 맹자는 이 국가의 정체성조차도 백성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못하다, 그 둘째 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더 쇼킹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군위경입니다. 자, 위자 배운 것처럼 do, be, become, for의 의미 중에 여기서 역시 be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군 is 경, 군주는 경미하다, 군주는 별거 아닌 존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주는 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만도 못하고 백성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 데 비하면 정말 경미한 존재다 라는 혁명적인 발언을 지금 한 겁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맹자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 목을 내놓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게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고로, 자, 시고의 고자는 옛날이란 뜻도 있지만 이유, 까닭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고 하면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으로 되겠죠. 득호 구민이 위 천자요 돼 있네요. 자, 이 두 번째 글자 호자는 항상 두 명의 친구들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리를 비울 때 서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뭡니까? 어조사 어, 그리고 어조사 우, 그리고 어조사 호입니다. 어, 우, 호인데, 자, 이 글자들은 뜻이 모두 같아요. 그 세 가지 뜻은 어디 어디에, 영어로 치면 to의 뜻이죠. 그리고 뭐뭐로부터, from의 뜻, 그리고 뭐뭐보다, than의 뜻입니다. to, from, than의 뜻이 우, 호의 뜻인데, 자, 지금은 득호 구민 돼 있네요. 자, 얻다, 구민. 지금 여기서 호는 뭐뭐로부터, from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구민으로부터 얻다. 구민은 오늘 말로 치면 뭐 일반 서민, 백성 이런 뜻인데 그냥 시골 백성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득호 구민, 시골 백성으로부터 얻으면 자, 뭘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겠죠. 지금 마음심이 생략이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시골 백성으로부터 마음을 얻으면 어떻게 된대요? 위 천자래요. 자, 여기서 위는 do, be, become, fall 중에 뭐? become이겠죠. 위 천자, 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자가 뭐냐면 천자는 봉건시대 당시에 최고 권력자, 중국 본토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최고 권력자를 천자라고 불렀어요. 그 천자가 제후들을 임명하고 그 제후들이 대부를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의 피라미드를 알겠죠? 천자, 제후, 대부. 그러니까 이 천자는 중국 큰 본토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힘 있는 자리겠죠. 하늘이 임명한, 하늘이 내려준 그런 존재가 천자의 존재인데 지금 맹자는 아니야. 백성으로부터, 백성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곧 천자야. 역시나 굉장히 신선하고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술술 해석이 되겠죠. 득호 천자이 위 제후. 자, 천자에게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득호 제후이 위 대부. 제후에게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나 왕보다도 백성을 우선시하는 맹자의 민본사상, 그 민본사상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페이지 본문을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이 농시면 곡 불가승식냐며, 농사짓는 시기를 어기지 않게 한다면 곡식을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며, 촉구를 불이 보지면 어별을 불가승식냐며,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나 연못에 들이지 않게 한다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며, 부군을 이시 입산림이면 제목을 불가승용냐니, 돕기를 알맞은 때에 살림에 들이게 한다면 제목을 다 쓸 수 없을 것이니, 고겨 어별을 불가승식하며 제목을 불가승용이면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으며 제목을 다 쓸 수 없다면 시는 삼인 양생상사의 무감냐니,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산 사람을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을 장례하게 하며 서운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양생상사의 무감이 왕도지 시야니이다. 산 사람을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을 초상 치름에 서운함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불위농시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불위농시, 농사 짓는 때를 어기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맹자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전국 시대였어요. 말 그대로 전쟁의 시대였거든요. 전쟁의 시대. 자, 전쟁의 시대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백성을 그냥 막 주구장창 불러 모으는 거예요. 너 밥 그만 갈고 이렇게 와, 전쟁해. 너 씨 그만 뿌리고 와서 전쟁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때요? 내가 나중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밭도 갈지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하면 수확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막 배고프고 그랬겠죠. 그 맹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밭을 갈 때는, 씨를 뿌릴 때는 좀 밭도 갈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구장창 전쟁을 하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위농시면 뭐래요? 곡, 불과, 승식이하래요. 자, 곡식을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자, 승자는 원래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길 승자. 그런데 뭐 모두, 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곡, 불과, 승식은 무슨 뜻? 곡식을 다 먹을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술목에 대해 배웠잖아요. 이 한문에서는 서술어가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네, 서술어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로 가야 됩니다. 지금 곡, 불과, 승식, 곡식을 다 먹을 수 없다 해서 목적어가 뭘까요? 네, 목적어가 곡식, 곡자거든요. 근데 지금 곡자가 앞으로 와 있죠. 맨 앞으로. 자, 이건 뭐냐면 이 곡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일부러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와서 도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냥 두면 이 곡식을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촉고를 불입 오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수라고도 읽고 삭이라고도 읽고 촉이라고도 읽어요. 수라고 읽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확 이렇게 부르죠. 세다 라는 의미의 샘수. 그리고 삭이라고 읽으면 자주라는 뜻, 자주삭이고, 마지막 촉이라고 하면 촘촘하다 라는 뜻의 촘촘할 촉자가 됩니다. 지금 촉고에서 고자는 그물 고자니까 촉고는 무슨 뜻? 촘촘한 그물이래요. 자, 촘촘한 그물을 못이나 웅덩이에 넣지 않으면, 자, 여러분, 낚시를 하러 가서 그물을 촘촘하게 해서 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끼 고기든 어른 고기든 다 이렇게 잡히잖아요. 새끼 고기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다 잡아버리면 우리가 1년 뒤에, 2년 뒤에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현대에도 금어기라고 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종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는데 아마 맹자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촘촘한 그물을 넣지 말고 좀 그물을 헐렁하게 해서 우리가 어른 고기만 좀 잡아먹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다, 먹을 고기가 너무 많다, 그런 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근을 이시입살림이래요. 자, 부근, 도끼를 이시. 자, 맨 앞에 있는 글자 이는 써이잖아요. 뭐뭐로써. 시는 알맞은 때고. 자, 그러면 알맞은 때로써니까 뭐 알맞은 때에 정도로 부드럽게 말하면 되겠네요. 알맞은 때에 산과 숲에 넣으면,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앞에 있는 촘촘한 그물을 쓰지 말자는 것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나무가 다 자라건 덜 자라건 간에 막 다 베어버리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베으면 우리가 내년에, 내후년에 집을 지을 때 쓸 나무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무도 충분히 자란 뒤에야 베어서 우리가 쓰자,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제목, 목재죠. 목재를 불가승용이래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네요. 고겨 어별을 불가승식냐 하고. 자, 두 번째 글자 여자는 영어로 치면 and, 더불어 여자, 접속의 역할을 합니다. 곡식과 물고기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구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목재를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이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민양생상사의 무감냐라네요. 맨 앞에 있는 글자 사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키다라는 의미의 시킬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형으로 만드는 글자죠.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생상사는 술목 구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치르다, 이런 뜻이겠죠. 양생상사. 자,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게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을 장례하게 하는데 무감냐, 섭섭하거나 뭐 미안하거나 한 일 있을 때 정말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감자예요. 서운할 감자. 그러면 무감, 유감이 없다, 서운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백성들이 살아있는 분을 모시고 또 돌아가신 분을 장례 치르게 하는데 서운함이 없게 만들 수 있대요. 자, 마지막 양생상사의 무감이 왕도지시야 라는 문장으로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분을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치르게 하는데 유감이 없게, 서운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왕도지시야. 자, 여기서 왕도는 임금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왕도. 자, 지는 우리가 배웠죠. 가다라는 의미, 실사, 그리고 허서로는 대명사의 의미, 그리고 뭐뭐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왕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지금은 어조사지 뭐뭐의 의미로 쓰였겠네요. 자, 백성들이 살아있는 분을 모시고 또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치르게 하는데 서운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왕으로서 도리를 행하는 것의 시작이다 라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